네, 터틀코딩 강의 6번째 스크립트 태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 태그 개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HTML은 이와 같이 구조를 나타내고요. CSS는 디자인,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능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즉, 스크립트 태그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어주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동적이나 기능들을 구현하고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즉, 정적인 페이지에서 동적인 페이지로 구현하고 이동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HTML4 등등에서는 스크립트 타입을 선언할 때 이렇게 타입이라는 속성에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는 속성값을 지정해 주어야 했었는데 HTML5부터는 타입 속성을 굳이 기술 안 해주어도 됩니다. 스크립트 태그 선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직접 스크립트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HTML에 직접 선언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이 바디와 바디 태그 안에다가 해당되는 위치에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시작하고 스크립트 태그를 종료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기술을 해주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스크립트 방식이 아닌 외부 스크립트 방식은 이와 같이 해당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이제 길고 내용이 많아지면 아까처럼 직접 스크립트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TML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량이 많아지면 별도의 파일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의 특정 경로에 이렇게 해당되는 파일을 선언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 서버가 아니라 특정 서버, 외부에 있는 특정 제3의 서버의 URL 정보를 직접 선언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HTML 파싱과 스크립트 부분인데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할 때 해당되는 모듈의 로드 속도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어디에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페이지의 로드 속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할 때 스크립트 선언을 이런 어떤 구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아주 이것을 깊숙하게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로 간다, 흘러간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TML에서 특정 페이지를 로드할 때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하향식 방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해당 페이지를 로드해서 페이지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선언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HTML 브라우저에 있는 파서 엔진이 해당되는 HTML을 이제 로드를 하면서 파싱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렇게 거치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선언한 스크립트 구문을 만나게 되면 그 파싱 작업을 해서 로드했었던 그 HTML 파싱 작업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실행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아까 멈췄었던 HTML 파싱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페이지를 로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에 따라 실행된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HTML 페이지가 로드가 좀 많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메뉴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에 많은 경우 해당되는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HTML 파싱 작업을 통해서 페이지가 완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완료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느려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선언을 주로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 넣었었는데 이제는 로드가 HTML 파싱 작업이 완료가 모두 된 바디 마침 태그 바로 앞에서 선언하는 경우도 많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내에 속성 값으로 이제 어싱크나 디퍼를 통해서 이러한 파싱 단계에서의 속도 문제, 로드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크는 동일하다기보다는 파싱 단계에서 자바스크립트 선언 부분을 만나면 파싱 작업이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 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HTML 파서가 멈추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실행 이후에 다시 HTML 파서가 이제 작동해서 처리가 끝나는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디퍼 같은 경우는 HTML 파서가 쭉 읽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나면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가 끝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고요. 디퍼를 선언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머지 동시에 HTML 파서도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선언을 만나도 HTML 파서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 다음에 모두 로드가 끝난 이후에 아까 다운로드를 동시에 받았었던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형태가 이제 디퍼라는 속성인데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한다면 이렇게 바디 마침 태그 앞에 선언을 한다거나 또는 스크립트 속성 내에 디퍼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파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드 부분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잠시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제 예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5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바디 태그와 바디 태그 안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어떤 특정의 이런 구문,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헤드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와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와 스크립트를 넣고 이 안에다가 해당되는 문장 경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src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적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avascript.js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내에 있는 많은 자바스크립트 펑션들을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외부에 있는 특정의 서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모듈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선언할 때 스크립트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